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서머타임 해제와 함께 신세계 시간 11시로 바뀌신 거 다들 확인을 하셨죠? 오늘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 그리고 2부에 이어서 2부 안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더욱더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로그인하셔서 답변도 남겨주시니까요. 실시간 채팅방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오펙 정례 회의가 있었는데 어제 꽤 많은 재고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도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실시간 투자 전략 함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해설위원님은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방송을 나왔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참 보람되게 제가 얘기했던 게 다 맞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까지 항상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잠시 후에 어떤 이야기를 또 풀어주실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함께 다양한 기사 내용 정리 함께 도와드립니다. 김경윤 PD가 오늘도 함께해요.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오늘도 다채로운 외신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트럼프의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이 베들레헴의 거리에서 거리 시위를 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조금 이따가 다른 이슈들과 함께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속보와 함께 외신 뉴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또 출연진 분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요일 밤 함께해 주실 마스터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할 마스터는요. 방송에서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혜선이 아빠, 그리고 손매매 대장군이신 박노주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금 겨울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항상 제가 나오는 목요일마다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해외 선물 일단 방송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손매매 대장군이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서, 정말 손매매 대장군의 먹칠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지금, 나스닥을 오늘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유튜브 좋습니다. 채팅방에는 벌써 말씀드렸어요. 네. 나스닥 하락 예상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분할로 매도 진입을 해서
나스닥 하방으로 쭉 내려가면 수익을 좀 거두는 그런 전략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골드에 대해서는 혜선이 아빠로 많이 알려주신 분이시고 또 저희 방송 안에서는 이렇게 실시간 매매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모의 투자로 항상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작 전부터 나스닥에 대해서 하방 방향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나스닥 관심 있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가 막 넘어가고 있는 시각인데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이 시각 어제장에 비교해서 참 비교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S&P에 대해서는요. 2627.50포인트로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는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앞서서 마스터님이 먼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나스닥은 6302.50포인트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보자면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도 나스닥 역시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요. 오늘은 일단 마스터님 하락 쪽으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어제장에 1.18 가격대가 깨졌습니다만 현재 구간 1.18 다시 한번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0.01%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70달러 깨진 이후 1260달러도 깨졌습니다. 현재 1256.9달러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0.69%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어제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56.19 가격대로 어제장에 57달러를 깨면서 세게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이 나왔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63%가 빠진 가격대로 종가 55.97에 마감이 됐고 현재 구간에는 0.43% 강보합권인 56.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문을 열면서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7달러가 깨졌고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도 1270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들이 각 종목군에서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이슈 점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 시각에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이슈 점검 전에 김경영 PD 먼저 기사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조금 전에 나온 미국발 경기지표 소식입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로존에서 나온 GDP 수치인데요.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0.6% 정도 상승하면서 이 역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유럽발 소식인데요. 독일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1.4%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좀 예상했던 것 이외로 좀 많이 빠진 예상 밖의 감소치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지금 폐쇄 가능성, 즉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외신을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즉 BOA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현재 주춤하지만 이에 구애받지 말고 계속 살아라는 분석적인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세는 전형적인 12월의 패턴이라면서 주가가 내릴 때 망설이지 말고 더 사라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 전망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내년 S&P 500이 3,000선도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하네요. 다음은 칼라이 회장의 발언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정학적 위험 이외에는 하락할 우려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시장이 우려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9.11 테러와 같은 좀 블랙스완으로 불리는 지정학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경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네요. 다음으로는 ING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달러화가 세제 개편으로 오를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특정화되지는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세제 개혁안이 입법화된다고 해도 달러에 이게 좀 좋은 소식으로 작용한다는 특정한 경제적인 이유는 없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는 유가 소식입니다. 원유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 구리 소식입니다. 3년 내에 최저
최저치를 기록한 후에 현재 반등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발 구리 수요가 둔화되면서 크게 하락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칠레와 인도네시아의 구리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도 구리 시장의 공급 역시 수요 역시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각종 기관에서 일단 증시에 대한 전망치 내놓고 있는데 BOA 쪽에서도 일단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상승 방향 쪽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모건 스탠리 역시 내년 S&P는 3,000선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상승에 대한 반응 그리고 분석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슈 점검에 앞서서 현재 구간에서 들려오고 있는 기사들 먼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먼저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경제 지표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던 S&P 500입니다. 자, 어제장 결국엔 양봉으로 마감했지만요, 현재 구간 약보합권으로 빠지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역시나 보합권에서 살짝 약보합권으로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1.1802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어제 원유 재고 발표를 맞았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도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하방 쪽으로 가격대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은 56.25달러로 0.50% 강보합권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의 약세에도 달러 강세에 추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골드입니다. 현재 구간도요, 1260달러가 깨진 채 1256.6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 종목군별로 정말 주요 가격대가 좀 변동성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집중이 더욱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이고요. 현재 2627.50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어떤 매매 전략이 유효한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김경윤 PD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님 다운, 저 업이고요. 해설위원님도 다운 의견 들어주셨는데, 자, 해설위원님 다운 왜 다운을 들어주셨을까요?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어제도 다운이었으니까 이제 네네. 다운이고요. 어제 다운이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게 올라와도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올 거니까 나스닥을 차라리 상방 매수로 접근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네. 어제 나스닥이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제 얘기 듣고 오른 건 아니겠죠? 예. 이 방송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보는 방송은 네. 아니니까.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스닥이 왜 나스닥이 더 강할 거고 S&P는 약할 거냐에 대해 이제 어제 근거로 얘기했던 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IT가 이제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을 때 그 이유가 바로 모건 스탠리 리포트 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모건 스탠리 다시 리포트를 내면서 모건 스탠리가 불과 2주 만에 리포트를 또 냈어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 D램은 좋다. 또 네. 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좀, 그 2주 전에는 반도체 D램 쪽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다가, 안 좋다기보다는 D램은 괜찮은 낸드가 안 좋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D램도 좋고, 마이크론 좋다. 한마디로 제가 이거 지난주에 얘기 드렸을 때 어차피 자국 기업 띄우기다 이거 어차피 네. 리포트가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마이크론 때문이었거든요. 마이크론이 테크놀로지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나스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나스닥이 이제 두 번에 큰 밀렸던 게 있었지만 올라왔고요. S&P 같은 경우는 왜 못 가냐라고 얘기 드렸을 때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유가가 밀릴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에너지 관련 종목이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S&P에는 대형 은행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가 사실상 세제 개편했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S&P 500이 간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고.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럼 기술주들은 대부분이 이제 구글이나 지금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은 다 저기 회사가 다 도망가 있어요, 딴 데. 네. 미국 내에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그런, 다 피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구글세라는 것도 지금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스닥은 그것도 이미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걸 반영하려면은 유가 떨어진 것밖에 반영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S&P가 당연히,
밀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뭐 네. 어제 밀리진 않았어요. 소폭 정말 조금 올라왔는데 예, 오늘 그게 밀리지 않나. 전반적으로 밀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할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똑같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어제장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연동돼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다양한 뭐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일단 수혜 호재를 좀 덜 받을 것이다. 그런 네, 부분까지도 반영이 네. 됐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저 해설위원님은 다운의 의견을 먼저 제시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는 오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네, 다양한 의견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정리해볼까요? 우선 지수 선물의 오늘 출발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시나 좀 어제와 다를 것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화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뭐 세제 개편안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굉장히 뭐 주가도 빠지고 하면서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이 새로운 CEO가 좀 고용을 좀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이 좀 완만하게 그냥 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그 지수가 내년에 3,000까지 갈 것이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이 유포리아라는 게 좀 행복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 낙관적인 생각이 이 증시를 3,000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 모건 스탠리의 스트래터지스트의 말에 의하면 이제 향후 1년간은 이제 기준선이 한 2,750부터 해서 3,0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2017년에 이제 이 동일한 스트래터지스트가 잡은 목표치가 2,700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좀 상당히 낙관적인 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금융 환경이 점점 좀 엄격해지면서 몇 번 정도의 좀 조정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감과 또 대형 기술주들이 투자자들의 선호에서 멀어져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증시 하락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18년에 이제 S&P가 갈 수 있는 최고치를 3,000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세제 개편안이 꼭 시행이 돼서 법인세율을 22% 이하로 낮추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뭐 원론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안정적인 금융 환경과 개인들의 좀 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2,750뿐만이 아니라 3,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좀 낙관적인 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그 민주당이 좀 대립을 하면서 지금 셧다운 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외신에서는 뭐 셧다운 위기를 좀 크게 보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한 이제 분석가의 말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이번 주에 뭐 셧다운이 된다고 해도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셧다운이 최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몇십 년 동안 한 18차례 정도 지금까지 좀 굉장히 많은 횟수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그때마다 이제 S&P 500이 얼마만큼 빠졌고 또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진 날도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냥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했던 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 상승한 날의 퍼센테이지를 치면 한 44%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 꼭 셧다운이 된다고 해서 증시가 꼭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분석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는 이 셧다운이 되는 데드라인이었던 8일을 지금 22일로 미루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플랜이 시작된다면 만약에 22일까지 그게 미뤄진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도 뉴욕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위험성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뜩이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돼서 이제 뮬러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좀 이런 셧다운에 관련된 우려는 또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뭐 이제 눈에 띄는 매도세가 초래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셧다운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있었던 건데요. 이게 16일 동안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S&P 500이 3.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셧다운 관련된 그런 우려는 조금 차치하고 보더라도 일단 뭐 22일까지는 계속해서 지지분진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관망에 대한 의견은 일단 앞으로의 불확실성도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전에부터는 뭐 다양한 긍정적인 내용도 이렇게 좀 혼조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관망의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저는 뭐 S&P가 나스닥에 비교해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성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기준 가격을 두고 매매하는 전략이 조금 유효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이 2627.75포인트인데 저는 2630을 좀 기준으로 두고 그쪽으로 상방 매수에 대한 의견 좀 짧게 보시는 거죠. 위쪽으로의 고점이라든지 직전 고점 안에서는 일단 상방 쪽으로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스닥 비교해서 안정적인 S&P 현재 구간 가격대로 가격 매매 전략을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앞서서 마스터님은 나스닥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또 먼저 매매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 S&P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방송을 시작함에 앞서서 제가 나스닥을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맞아요. 그때 6,305선 정도였거든요. 뭐 일단은 다시 한번 또 들어 올렸다가 또 밑으로 내려갔는데 중간에 아마 6,298선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청산을 좀 하고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일단은 방송하면서 최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렇게 하방 들면서 마우스로 지금 클릭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일단은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S&P도 내려갈 자리가 보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윗꼬리가 크게 말고 저가랑 종가에 지금 일단 그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밀린다는 거는 뭐 여지 없는 것 같고요. 저점이 밀리면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과 S&P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보게 되면은 S&P도 더 밀린다는 걸 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골드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쭉 보고 있지만 나스닥이나 S&P가 도리어 상방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평상시 같았으면은 골드가 이 정도 폭락을 하면 나스닥하고 S&P도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일단은 리스크 자산이 들어 올려야 되는 건데 같이 가고 있다는 그만큼 좀 약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국채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오늘 국채는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일선에서 지지가 벌써 나왔어요. 이미 먼저 빠진 이후에 5일선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일단 밑꼬리를 말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빠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자리를 지켜주면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저점도 지금 나스닥이 내려갈 거니까 S&P랑 같이 나스닥을 보면서 나스닥이 어느 정도까지 갔었을 때 또 반등이 오느냐 그 점을 본다면 S&P의 저점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자면 S&P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내려갈 때 2625선 정도까지 1차 목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간다면 2622 정도까지 보는데 사실상 어저께의 저점인 2620선도 그냥 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S&P나 나스닥은 저는 매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슈팅이 나와서 어제 저점 밀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추세 방향으로 거래하라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물 흘러가는 방향대로 파도가 가는 방향대로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일단은 하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매매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차후에 말씀드리면 굉장히 늦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온 김에 나스닥에 대한 목표가도 지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정을 네. 잠깐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내려가는 그 강도를 봐서는 이 6,292선에서 3선 정도 그 정도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밀리면서 6,285선 정도까지는 일단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길고 밑꼬리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전봉의 한 3분의 1 정도 전봉은 어저께 올라갔기 때문에 전봉의 3분의 1 정도 선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P에 대해서는 추세로 일단 좀 순응을 하자라는 의견에서 다운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나스닥에 대해서 먼저 전략을 설정 도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좀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297포인트까지 좀 내려간 상태인데요. 자, 목표가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1차 하락 시 6,291포인트 그리고 2차 더욱더 하락 시에는 일단 가격대 6,288까지 좀 하방주로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가격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자,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나스닥하고 S&P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저점 반등이 나올 때를 본다면 골드가 조금 더 슈팅이 밑으로 나온 다음에 쭉 말고 반등이 눈에 띄게 좀 꼬리를 말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때 나스닥이나 일단은 S&P도 저점을 만약에 친다면은 일단은 그때쯤에 약간 지금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에 충분히 떨어진 상태라면 그때 일단은 살짝 멈추는 현상. 네. 그때 일단은 좀 청산을 해주시면 굉장히 세밀한 청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이 일단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청산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죠? 더 많죠.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도와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봤고요. 자, 지금 시각이 이제 2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개장이 이제 8분 정도, 7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개장 후에도 개장 직전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유로 FX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신세계 일부 오프닝을 하면서 1.18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대 다시 깨졌습니다. 현재 1.17985달러로 0.03% 약보합권으로 또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유로 FX는 지금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이네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마스터님 홀로 업이시고요. 그리고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경민 PD까지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김주초 해설위원님, 어제장도 다운이셨나요, 혹시? 어제도 다운이었고요. 네네. 네, 어제 다운이었는데 밀렸죠. 확실히 밀렸는데 유로에서 왜 다운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은 분명히 22통화연체 회의가 14일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가 이렇게 밀린다는 거는 크게 기대 안 한다는 거고 이걸 스킵할 가능성이 높다. 22통화정책회의 이벤트는 스킵되고 FOMC 회의가 부각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거에 반발적인 유로가 밀리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그때 22통화체계가 스킵되는 분위기고 지금 유로존이 조금 더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네. 저는 지금 현재 중동 사태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중동 같은 경우가 좀 지금 현재 상황이 꽤 복잡합니다. 현재 단순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계산하고 던진 거거든요. 이게 계산하고 던지고 결과는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노리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아랍권의 분열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권에서 최대한 분열이 나서 이제 좀 중동을 확실히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석유 전쟁으로 이기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갈 때 사우디만 챙겨가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중동에서 이제 사우디만 챙겨가고 사우디 챙겨가면서 유가에서 좀 돈을 벌겠다라는, 지금 감산, 사우디가 주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감산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 석유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 산유량 늘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실시간으로 한마디로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내포되는 게 뭐냐면 순위파와 시아파를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결집할 수도 있고요. 네. 하나는 분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파, 시아파가 우리 이슬람 가지고 지금 더 건드렸어? 그러면 우리 한번 뭉쳐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른 결과는 뭐냐면 순위파, 시아파가 서로 이건 이 책임이야. 서로 싸우는 건데, 현재까지 제가 언론 뉴스나 기사, 외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오늘 이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어떤 나라인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아랍권 분열을 주장하고 이럴 돈을 차라리 팔레스타인에 조금만 투자했어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다. 그 어떤 나라가 사우디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사우디를 겨냥해서 먼저 던졌고, 사우디도 지금 맹비난 서로 지금 또 싸우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을 상당히 트럼프는 즐기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유가랑도 영향이 있겠지만, 유로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를 왜 하냐. 터키가 지금 완전 화가 난 상태라서, 터키가 지금 전부 다 각자 지도자 다 불러온 상태예요. 근데 터키가 바로 유럽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불안하면 제가 봤을 때 유로화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로화 같은 경우가 좀 올라가기 좀 힘든 코스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신 유가는 예루살렘 이쪽은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네네. 이게 번질 경우가 이제 일단 문제죠. 번질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네네. 유전 쪽 많은 이라크나 이쪽 사우디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제 유가는 오르겠지만, 현재 이쪽은 정말 석유도 안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유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기준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어제도 하락이었고, 현재 흐름에서도 하락에 대한 흐름 연이어서 좀 연동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0.06%까지 더욱더 빠지면서 1.17960달러까지 빠지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인 PD, 계속해서 유로 FX 의견 들어볼까요? 네, 현재 지금 유로 FX 관련해서는 달러의 지금 움직임이 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하락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외신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좀 생겨나면서 글로벌 증시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달러도 역시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옌이 이제 안전자산이죠. 옌에 대비해서는 달러가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도 언급했던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좀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행동이 지금 좀 중동의 평화를 좀 위태롭게 한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로부터 좀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네.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이어서 이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좀 글로벌 증시가 좀 목요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달러 역시 옌 대비해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분석적인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런던에 있는 한 통화 스트래터지스트가 달러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달러가 지금 현재 소폭 반등 중이지만 세세 개편안의 최종 결과를 알기까지는 아직 몇 주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여전히 약간의 우려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
리스크가 커지면 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스트래터지스트 본인의 생각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달러나 옌의 어느 쪽 한쪽이 좀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달러에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요일에 일단은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달러에 약간의 좀 지지세가 보태졌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좀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달러가 좀 굉장히 좁은 레인지에서 트레이드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3일에 있을 FOMC 회의에도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달러가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보이겠지만 크게 뭐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유로는 하락 방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해서 하락 방향,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많은 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8 가격대가 깨진 이후 계속 눌리는 가격대인데 현재 구간 좀 다운의 의견이 우세한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유튜브에 대해서도 막내주 마스터님이 일단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다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어갈까요? 일단은 네네. 굉장히 바쁘네요 지금. 왜냐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추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도 지금 알려드려야 돼서 저 이제 청산을 지금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쭉쭉 지금 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도 지금 뭐 나스닥 잘 청산했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슬슬 팔면서 갑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실시간 리딩이죠. 네. 그래서 요새는 지금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지금 옆에 실시간 채팅방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제가 좀 브리핑 좀 해드리면은 일단 나스닥 모두 청산하셨고 이 처음부터 목표가라든지 기준가 청산을 뭐 가격대도 말씀을 해드리면서 시간대별로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의 반응 뜨겁고 오늘 유튜브 정말 뜨겁습니다. 반응들. 네, 계속해서 도와주실까요? 나스닥은 지금 청산을 다 했고요. 지금 그 925불 수익을 일단 거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잘 소개한 것 같아요. 오늘 손매매 대장군 일단은 오늘 지켰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마감을 했고 유튜브에서 빨리 말씀드리느라고 다른 저기 그 좋은 얘기들을 제가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시청자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유튜브에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잘못 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하방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지금 나스닥 신경을 써 드리느라고 제가 봉을 좀 잘 못 보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방입니다. 저는 하방이고 왜냐면은 지금 일단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일단 다시 틀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질문이 빨라서 지금 주봉을 지금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우리가 그 주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봉을 좀 크게 보면요. 5주선이죠. 5주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고요. 지금 밑에 지금 그 10주 이평선이 받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평선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평선의 각도입니다. 각도가 지금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가를 더 밀고서 깨지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슈팅이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나온다면은 충분히 유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1.17500 부분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번 주에 안 내려와도 다음 주에 그 선상까지 방금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다음 주에 반등 줬다가 다시 뺄 그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월봉도 지금 밑에 지지대가 지금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좀 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12월 달 같은 경우 유로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일단 1차적으로 뭐 약간 중기로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월봉으로 봤었을 때는 1.17250 부근 1차,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온다면 여기 지금 이평선 받치고 있는 부근 10월 이평선이죠. 그 이평선에 1.16300까지도 크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일봉을 보자면은 일단은 밑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실상의 오늘 저점 밀고 깨질 확률은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위도 마찬가지로 위에 지금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하는 지금 60일 이평선이
지금 일단 있었고 반등이 나왔다가 맞고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충분히 지금 저항대 맞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랑 고점을 들고서 일단은 그 고점을 깨고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예, 달러 인덱스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일단은 하방으로 일단은 그 좀 진입을 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겠고요. 좀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합니다. 초반에 박스권을 예상하고 지금 부분에서 분할로 매도 진입을 해서 좀 내려간다면은 1.17930 정도까지도 일단은 내려갈 수 있고 그 부근 정도가 대략적으로 박스권 하단선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도 약간의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거니까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그 아까 그 가격대에서 올라간다면 또 위에서 매도해서 좀 내려갔을 때 또 청산해서 수익을 거두고 네. 그래서 유로는 좀 매도 방향이지만 좀 박스권으로 좀 짧게 네. 그 수익을 좀 누적하는 그런 방식의 전략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좀 삼으시고 짧게 끊어 가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1.17975달러로 0.04%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전에 일부 오프닝 했을 때 1.18 초반대였고 지금 깨졌는데 저 역시나 1.18 회복이 된다면은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그런 의미에서 다운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0.03인데요. 보합권까지만 조금만 올라와도 소폭의 하방 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매도적인 관점으로 현재 시점 좀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다운의 의견을 덧붙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3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시죠. 자, 지금 개장을 하고 거의 10분 정도 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자, S&P와 나스닥 먼저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살펴보시죠. 자, S&P 같은 경우에는 2629.75포인트, 263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5%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제가 그리고 앞서서 마스터님이 처음부터 짚어주셨던 나스닥에 대한 부분 6313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점검 도와드렸던 유로 FX 0.03% 약보합권으로 1.18000.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골드도 확인하시죠. 자, 골드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갖고 있는데 1256.8달러입니다. 1260달러 깨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힘을 못 쓰고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0.70%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유 재고 발표 맞았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0.73%까지 올라가면서 56.37까지 가격대 반등하고 있는 현재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혼조세로 지금 나스닥과 S&P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하락 쪽으로, 골드 역시나 하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드 오일은 어제장에 좀 꽤 많이 빠진 가격대에서 소폭의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개장을 했는데 김경윤 PD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본장에서의 개장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한 가운데 나머지 S&P 500과 다우지수는 좀 혼조세로 지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 4위의 반도체 회사라고 하죠. 브로드컴이 현재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이 오픈됐을 때 0.2% 상승한 상태로 지금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3% 넘게 상승한 상태에 있는 건데요.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해서 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좀 우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나스닥과 그리고 또 기술주 전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0.2% 상승한 상태고요. 네. 지금 이어서 좀 기술주가 좀
회복세를 보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러한 흐름에 더욱 좀 풀이 붙을 전망이라고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주간에서 브로드컴 실적 예상치 상회 상승 출발하면서 본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짚어드렸는데, 자, 지금 뭐 개장하고 해설위원님 좀 네. 다른 방향이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스닥이나 이쪽 S&P 정도 보시면은 사실상 지금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지금 현재 지수는 강한 거 맞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네. 걸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예루살렘 쇼크나 이런 게 뭐 이렇게 금방 영향을 안 줄 걸로 네. 보이지만 이제 이게 시간을 두고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죠. 불확실한 상황인데 연말 산타를 좀 방해한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은 기업은 실적에서 좀 증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실적이 잘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강할 거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제 네. 기술주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유가가 만약에 많이 이제 빠진다면 그러면 S&P 같은 경우가 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유가가 이제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만 예루살렘 쇼크가 사우디 이란 뭐 이렇게 전쟁으로 발발한다 이러면 네, 이러면 이제 네.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2부 때 제가 자세히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항상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자료를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름 좀 팬이 좀 있으시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그렇죠.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개장을 하면서 시장 좀 변화하고 있는데, 마스터님도 뭐 이전에 나스닥도 말씀해 주셨고, 또 유튜브에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네, 말씀을 덧붙여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 네. 지금 일단은 지금 골드는 역시나 그 언제 반등이 나오나 계속적으로 뭐 일단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지금 1254.3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단 미국 시장 개장한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좀 힘을 받고 올라갔지만 사실상 S&P가 상대적으로 또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뭐 이제 이슈는 받았지만 사실상의 대세는 거르지 못한다. 단기간 상승을 준 다음에 다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방을 추세에 계속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계속 지금 빠지거든요. 6,300선. 계속 빠져요. 네. 지금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실상 대세를 안 걸으려면은 S&P도 올라줘야 돼요. 네. 뭐 나스닥 일단은 뭐 기술주들이 이제 뭐 실적이 관련해서 나와서 뭐 그렇다고 쳐도 왜냐면 지금 국채가 너무 강해요. 그러기에는 국채가 지금 네. 계속적으로 지금 안 밀리거든요. 어제장도 반등하고 오늘도요. 절대 안 밀리기 때문에 네네. 오늘 국채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저께 고점 부근이나 아니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을 좀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거예요. 지금 어차피 산타 랠리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등등의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제 내수 관련주가 이제 뭐 이슈를 받으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뭐 세제 개편안도 알고 있고 큰 이슈거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의 새로운 게 뭔가 빵 나와줘야 뭐 일단은 굉장히 그 기대감이나 아니면 악재로서 반영이 돼서 시장을 굉장히 크게 움직일 텐데 네. 지금 다 아는 상황이고 그 기대감들은 저는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선행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는 사실상 이제 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금리 인상 내년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월봉이 사실상 나스닥하고 지금 S&P가 12월 달에 월봉으로 월봉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다음 달에도 일단 이격 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좀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내년 1월부터는 좀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 네. 뭐 특별한 이슈가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개장 상황 전달 도와드리면서 골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자, 일단 골드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10년 국채에 대해서는 지금 4거래 연속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좀 포커싱 맞춰주시고 좀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저희가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부 정말 저희 2가지 이슈밖에 점검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너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채팅방 상담, 전화 상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요. 나머지 2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이슈 점검 그리고 내용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